여러분, 그래서 3부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또 반유아 원장님과 인터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정확한 뜻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저도 왠지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거든요. 네. 일단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게 뭔가요? 네, 사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이제 어떤 그 공식적인 뭐 질병명이라던가 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이제 통용돼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마음 안에 가지고 그 용어를 표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착한 아이 증후군이야, 착한 아이 콤플렉스야 라고 할 때 뭐 조금씩 각자 마음 안에서는 의미는 다른데, 제가 이 책에서 사용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용어 안에 제일 중요하게 담은 뜻은 내가 이제 이른바 착하게 행동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떠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무의식이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자신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각종 욕구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연시킬수록, 그 욕구들을 억압하거나 유예하거나 지연시킬수록 어떤 보상을 받는 것에 익숙해짐, 그리고 그 보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심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보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대단한 선물이나 상을 제외하고라도 이를테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행위를 할 때 무언가를 대단히 바란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그저 거절당하지 않거나 버림받지 않기 위한 그 기대만으로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가족 안에서도 좀 발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된 좀 불편한 마음, 심리는 친구 관계든 직장 동료든 어느 관계에서든 다 발현될 수 있긴 하는데, 주로 그것이 제일 좀 강렬하고 끈적끈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족관계 내에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물리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가 있는 관계일수록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의 의사를 좀 존중하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가족끼리는 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그쵸. 우리끼리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사실은 제일 날 것으로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집단은 결국 가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것과 관련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좀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가족 안에서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일단 겪을 수는 있다고 하셨는데 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겪게 되나요? 주로 저희가 예전 시간에 얘기한 거절에 관련된 내용과도 사실 연결된 것들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갈등이라는 것 자체를 불안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많이 좀 느끼는 환경에 많이 처했던 사람, 갈등의 발생 자체도 많이 있었고 그 갈등이 건강하게 해결되지 않고 파괴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절대로 뭐 어떤 환경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이 같이 맞물리는 거긴 하는데, 이제 물론 그렇긴 하지만 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갈등이 많이 존재하면서 그게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많이 목격하고, 그래서 내 탓이 아니라도 내가 이 상황을 중재해야 된다는 때는 명시적이거나 혹은 암묵적인 압력을 많이 받아오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내 욕구를 억압하거나 지연시킬수록 뭔가 이 갈등을 겉보기에는 조금 더
이제 쉽게 좀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아, 역시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내가 너 아니면은 누구한테 이거를 도움을 청하겠니? 너 아니면은 누구한테 내가 기대겠니? 어떤 말을 듣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상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대단한 보상이 보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감정을 억압한 것에 대한 수고가 인정되는 느낌이 든다거나 네. 내가 이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상황에 많이 처하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불리우는 네. 그런 마음이 아무래도 작동이 될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게 그 책에 보면 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얘기인가요, 원장님? 착할 수밖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표현도 그렇고 착하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네. 이제 제가 이 말을 사용했던 의미는 주로 잃은 바의 의미, 그러니까 진정으로 착하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어른들이 아이한테 많이 하는 표현에서 네. 그냥 뭐 아유 그래 착하지라고 그래 아유 착하지라고 할 때는 사실은 주로 어떠냐면은 뭐 정말 도덕적으로 가늠해서 평가를 내리는 칭찬이라기보다는 주로 자신이 귀찮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의 말에 순응하거나 맞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어떤 순종하는 상황을 착하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착한 것과 어떤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것과 이제는 동일시되는 식으로 네. 이해하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책에 이제 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주로는 이제 이런 것들 착한 것과 욕구의 억압, 순응 이런 것들이 일치되는 식으로 인정이 네. 될 때 네. 계속 이제는 그런 쪽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게 마음에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마음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는 어떤가요, 원장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그 이름이나 이제는 그거의 그걸 하나의 증상으로만 가지고 오거나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고요. 주로는 각자 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의 고통이나 갈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것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종의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스러운 고통이나 갈등이 깔려있는 경우,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으면 무조건 어떤 뭐 고통이나 질병이나 증상이 생기고 라고 단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어렵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관련된 여러 심리적인 갈등이나 고통이 개인의 스트레스라던가 아니면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정도. 근데 사실 저는 더 우려하는 게 네. 무조건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표현을 책에서는 이른바의 의미로 사용을 일부러 했지만 네. 이것을 어떤 뭐 문제적이라고 너무 인식한다거나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뭔가 뭐 어떤 나쁜 측면이라거나 해롭다라거나 네. 라고만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우려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많은 특히 여성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자체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거는 자신이 아까 표현한 대로 착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이나 사연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스스로 잘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2차적으로 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 라는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자체로도 힘들어하면서 두 번째로는 나는 왜 이렇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지? 라는 거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을 2차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거나 속상해하거나 나쁘다고만 인식하는 것이 저는 그 두 번째가 사실은 제일 좀 속상하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더 좀 하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의 뜻은 이제 무조건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다 무조건 나쁘거나 무언가 지금 당장 뭔가 버려야 되는 당신의 나쁜 측면이라거나 하는 건 사실 그렇진 않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여러 사연과 배경이 있고
그리고 당신이 일부러 나쁘려고 스스로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네. 제일 크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방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고 이게 나에게 무조건 해롭고 나빠라고 하는 때는 난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제 그 프레임에서 약간은 오히려 벗어나는 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많이 있다고 느끼실 때 그거를 위한 역량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량을 그 개인 안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은 타인의 니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굉장히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맞춰주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착하다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수동적인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덧붙이자면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결국은 겉으로는 순응하는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의 감정이나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자신의 어떤 그 욕구나 감정을 억압하면서 맞춰주는 행위는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일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역량을 많이 사실은 당신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럼 다만 그 중요한 역량을 어느 정도 그 비율을 자신 안으로 끌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이 면은 되게 무조건 나쁘고 해로워, 안 좋아, 없애야 돼 라기보다는 당신의 그 면은 사실은 굉장히 누군가는 갖출 수 없는 소중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은 사실은 또 아무나 갖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역량이다. 그리고 또한 당신이 그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배경과 사연도 심지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만 이제는 그 타인의 그 감정이나 욕구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 비율을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식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보자. 물론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워 보이면서도 쉬운면서도 어려운 그런 거긴 하는데 그래서 그 씨앗은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로 어디서 오히려 가져올 필요는 없고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방향 설정만 잘 해주면은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제일 오늘 이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 감정을 이제는 타인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던 것만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럴 때 물론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주로 이제 자기 마음을 볼 때 내가 나의 좋은 양육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방법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자라오면서 양육자한테 들었던 말들, 좋은 말들, 나쁜 말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뭐 사고 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고 들어오면은 너 왜 그랬어? 근데 이거는 진짜로 왜 그랬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추궁하고 다그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자신 안에 진짜 어떤 욕구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방어막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좀 더 이상적이고 좋은 양육자라면은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그 대신에 해주었을까라는 거가 그러면은 겉의 질문의 형식은 비슷한데 뉘앙스는 정말로 궁금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사고를 치든 아니면 무슨 뭐 싸우든 뭐 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는 그럴 때 좀 어떤 마음에서 이제는 왜 그러고 싶었는지 라던가 하는 그 감정을 정말로 어떤 추궁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마음을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처음엔 물론 당연히 어려워요. 이미 내 안에는 자라오면서 나의 어떤 양육자의 폭력적인 면이든 혹은 사회의 폭력적인 면이든 이렇게 이제 추궁하는 질문이 너무 내면화돼 있어서
나한테 정말로 궁금해서 내 감정과 욕구를 물어봐주는 행위를 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런데 하지만 안 해보는 것보단 낫다. 이 모든 시도가 네.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러면서 네가 진짜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욕구가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마치 뭐 놀이터에서 네. 이렇게 막 모래를 헤치고서 무언가를 이제는 찾아보고 하는 그런 행위처럼 조심스럽게 네. 그렇게 이제는 살펴보고 들여다보았으면 하는 것이 네. 이제는 뭐 아까 질문하신 네. 극복이라는 것이라고 할 때 네.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말씀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그동안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힘드셨거나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